정사 좀 합시다. 자, 오늘 거 잘 봤나? 굉장히 만족한다는 뜻이 이거 그거 끝났죠 이제? 아 잠깐만, 지난번에 봤던 테스트도 좀 볼까? 그 목요일날 뭐야 이거 순서가 똑같은 데 있어. 9월 2일이라고 써있네. 9월 9일날 한 거. 여기 사인만 눌러. 고생했어. 내가 서한테 다 말했다 이래놓고 시간이 끝났어. 집에서 뭘 안 하니? 그래? 별로 안 친하구나 니네. 별로 안 친한가 봐. 집에서 별로 얘기 안 해? 혹시 따로 살아요? 아니 저 얼마 전에 수업하는데 수업 끝나고 이제 딱 나갔는데 신이 만나고 신아 내가 서한테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뭘요? 이러더니 전에 네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다 얘기했어. 계속 같은 문제네. 뭐야 이거는? 아니 바꾼 건 잘 바꿨는데 왜 이유는 왜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오림포스 진로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청소를 해야 되나? 아니 너무 진도만 쭉쭉 나가니까. 아니 재미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해본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건 아니고. 아니 그건 내가 방법을 알려주면 되니까. 네. 응? 뒤에 이거가 늘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왜요? 이게 완벽하고 관계부사 써야 되는 잡지도 뭐야 공문에도 이러는 그러네. 어디서? 응? 왜 맞니?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내가 고쳐놨는데 이거? 아이씨 뭐야? 아니 내가 고쳐놨는데 수정이 또 안 되는 거 잠깐만. 내 진짜.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어. 아이씨 뭐야 왜 안 고쳐져 있어? 내 정말. 자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진도를 좀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그죠? 올림푸스가 이제 총 6지문이거든요. 여러분 주시게 6지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지난번에 못했던 이 에세이 2번 이걸 이제 좀 마무리할 거고 오늘 올림푸스 진도를 나간다 치면은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이 시험이 저기 둘째 주였나요? 요 라인이면은 사실 기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요 추석 연휴 뺀다고 치면은 셋. 근데 지금 진도가 그때 그 서연이가 그때 줬던 게 일단 제가 받은 게 그 에세이가 1, 2, 4, 6번인가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번호가 아니요? 네. 뭔가 믿음이 안 가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4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모의고사랑 올림푸스랑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추가로 나가야 할 자료는 이제 그 에세이 4번, 6번에 대한 이제 단어장이나 자습서나 워크북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 나가고 그거 나가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준 건 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도가 끝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더 있으면 그때 뭐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지문 개수가 모의고사가 이게 잠깐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서 이게 몇 개였더라 지문 개수가 모의고사가 한 8개 됐나? 맞나요? 8개인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 올림푸스에서 한 6개인가 나왔고 그럼 14지문이잖아. 14지문 그러니까 모의고사 외부 지문 형식이 14지문이고 에세이가 4지문인데 에세이가 지금 보니까 대충 우리 그 교과서 본문으로 따지면 한 에세이 2개당 본문 하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양이 아닌가? 그 정도 좀 오한가? 에세이 하나? 하나당 본문 하나? 본문보다는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대충 하나당 본문 하나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지금 교과서가 4과 나오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은 그럼 그 정도에다가 외부 지문이 지금 이제 8에 6에 14 네 그러면 아마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16지문? 한 6지문 정도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고1 범위라면요. 네. 근데 뭐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뭐 얼마나 줄지. 네. 일단은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일단 진도를 그냥 쭉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진도를 쭉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제 뭐 에세이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 마무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진도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좀 빨리 한다면 화요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에세이 한 개 반 이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진도는
다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되면은 이제까지의 진도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고요.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지문이 나왔다. 근데 추가 지문이 한 6지문 정도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넉넉 잡으면은 요 주까지는 끝이 나겠네요. 10월 2일까지. 그러면은 얼추 일반적인 그 커리큘럼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험 전주에 이제 파이널 대비를 하니까. 네, 그래서 요때까지 10월 2일까지 일단은 진도를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은 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진도 나간다고 여러분이 실력이 느는 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워크북이나 이런 거를 내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워크북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워크북을 내준다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해석도 해보고 직접 보면서 구문 분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문에 대한 그 노출도가 높아야만 즉 지문에 익숙해져야만 여러분이 이제 그 이 지문에 대해서 뭐 내용 파악이 됐든 뭐 어법이 됐든 뭐 이런 게 이제 좀 파악이 될 텐데 내가 단순히 이제 앞에서 이거 뭐 읽고 해석한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파악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워크북의 용도를요 뭔가 이게 시험의 적중 이 개념은 절대 아니고 뭔가 내가 이 지문에 대한 파악을 한다 쪽으로 여러분이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수업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을 통해서는 파악하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진도를 나갔을 때 여러분이 세부적인 또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50% 정도 한다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50%도 못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 다 숙제나 이런 거는 잘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께서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저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저기 뭐냐 서아나 재민이나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공통점이 보이는 게 세 분 같은 경우는요 디테일에 약해요. 세 명 다. 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디테일이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디테일이라는 거는 뭐 어법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구문 분석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문제점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문 분석이 예를 들어 약해요. 구문 분석이 약하면은 어법이 안 되거든요. 영작도 안 돼요. 두 개가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이게 안 되면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태영이는 반대. 태영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적인 측면보다는요 오히려 대입 파악 쪽이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문제점 각자가 다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니네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이제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보완이 되는데 이 방법적인 걸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첨삭이 됐든 아니면 보강이 됐든 이런 게 조금 이루어지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정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다 잘 안 맞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걸 일정을 좀 정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4시 지금 시간이 다 안 되면요 제가 쪼개서라도 할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안한데 생색 하나만 낼게요. 생색 하나만 내면요. 그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또 재민이나 이제 서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좀 오래 다녀서 알겠지만 제가요 보기보다 바빠요. 제가 좀 보기보다 바빠갖고 생색을 좀 내면요 제 시간이 좀 비쌉니다. 제 시간이 좀 비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강을 잡았지만 그때 제가 급한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웬만하면 안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다음 주 중에 좀 보강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두 번으로 좀 나눠서 할게요. 내가 그냥 두 날짜를 정할게. 날짜와 시간을 정할 테니까 그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다음 주요? 예. 한 번은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 한 번은 보강을 해야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강할 내용은요, 뭐 당연히 진도 보강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었던 뭐 테스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뭐 워크북이라든가 숙제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학습 방법을 가이드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라. 그리고 그 공부한 거를 여러분은 저한테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학습을 했다라는 거를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저한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가 지금 시간이 되게 제한적인데 되게 어렵네. 혹시 그러니까 월수 중에 8시 반에 혹시 되시는 분? 월수 중에 혹시 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재민이네요. 토요일날 잠깐만요. 니네가 원래 1시 반 등원이죠? 12시 반 혹시 가능하신 분? 토요일날 12시 반. 모르겠어요. 둘? 서현이가 아침에 사카원을 쌤도 쌤처럼 아침에 쓴다고 했는데 10시에 부른다고 해서 12시 반에 올 수 있어요. 그렇구나. 시간 몰라요. 그럼 잠깐만, 내가 지금 랜덤으로 두 개를 뽑았는데 태웠는데 둘 다 안 돼. 월요일 8시간. 그래? 월요일 8시간 된다고? 아까 재민이도 된다 했죠? 월요일 8시간. 그러면 잠깐만, 서아랑 서연이가 좀 맞춘다면 일단 두 분은 월수금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니까 혹시 목요일날 6시는 안 돼요? 돼요? 목요일날 6시? 재민이는 안 되지? 목요일 6시. 6시요? 아니 돼요. 그래? 목요일날 6시 가능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7시에 제가 수업인데요. 그럼 6시부터 7시까지 이제 1시간 하는 거잖아.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을까, 내용을? 그게 좀 문제네요. 15분씩 쪼개야 되잖아요, 그럼 한 명당. 왜 1시간 하고 8시 반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 니네 목요일날, 그러네, 니네 목요일날 저거 지금 테스트 있지. 근데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수업이 있어갖고 7시부터 수업이 있어갖고 이거 잠깐 시간 벌써 2시 50분이야. 얼른 정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날짜를 2개를 정할게요. 근데 그나마 지금 가능한 게 월요일날 8시 반 이거랑 그 다음에 월요일 또는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되고, 그리고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화요일은 안 되지, 얘네 수업이니까 목요일날 6시 또는 토요일날 12시 반. 이 셋 중으로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셋 중에 2날짜를 정하든가 아니면 다 되는 하루로 정하든가. 그래서 이거는 선택권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근데 대신에 둘 정도는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한 분씩 말씀 좀 주세요. 저기 서아는 언제가 제일 나아요? 셋 중에. 목요일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저기 태영이는? 목요일날? 알았어. 그 다음에 재민이는? 목요일. 그래? 저도 목요일날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9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목요일날 오후 6시로 일단 잡아놨어요. 제가 오후 6시로 해봤고요. 이때 그러면은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보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첨삭 보강이에요. 첨삭 보강. 진도 나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뭐 학습 가이드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뭐 여러분이 오셔서 내가 이제 한 분씩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태영이 설명해주고 있으면 나머지는 멍하니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뭐 그날 봐야 될 뭐 단어를 뭐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연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숙제를 미리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든 좋아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뭐 할 거를 이제 던져줄 테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쌤. 어. 저 근데 그 목요일 날 저 7시에 오잖아요. 저 테스트. 그거 끝나고 바로 그냥 테스트 보러. 그게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죄송한데. 왜냐면은 자습실 인원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쟤 원래 월요일. 맞다. 너는 원래 그렇지. 그렇지. 너는 그렇지. 너는 그럼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재민이는 꿀이네. 자,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어디 할 차례죠? 어디까지 했죠? 3페이지? 3페이지 어디부터 하면 되나요? 노원 노우스부터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얼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었던 이제 에세이 두 번째 내용이었는데요. 경리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주요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경리라는 단어의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됐었는가? 일단 흑사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나왔었죠. 중간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흑사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그 흑사병이 퍼졌던 지역에서 이제 온 그 선박에 이제 뭐 방문을 못하겠다든지 뭐 30일간의 격리를 하는 이제 트렌티노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 기간이 이제 30일에서 40일로 연장되면서 이제 트렌티노라는 단어에서 이제 커렌티노로 이제 단어가 바뀌게 됐는데 이게 바로 현대 영어의 커렌틴의 바로 어원이 된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부연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어서 한번 바로 볼게요. No one knows for certain. 자, 아무도 확실히 모른답니다. Y 이하를요. 여기서의 Y는 이제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 구조로 나왔고요. 왜 격리 기간이 was extended to 40 days? 왜 40일로 연장되었는지 아무도 특별히 알지는 못한대요. 그러나 scholars have a few hunches. 자, 학자들은 몇 가지의 예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hunch가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40일로 늘렸을까? There is a lot of cultural meaning impact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어법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너네 해석을 위해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there 비동사의 주어가 나오면 주어가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비동사의 ing로 쓸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아니면 pp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똑같습니다. 그냥 얘가 뭐뭐 하고 있다, 얘가 뭐뭐가 된다. 그냥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a lot of cultural meaning이가 많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into the number 40.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에는 많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문화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 뒷내용을 보자면 a plentiful biblical event. 그러니까 많은 성경적인데 지금 해석이 성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나왔네요. 많은 성경적 사건들이 grow up in the number. grow up는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숫자를 사용한대요. 많은 성경적 사건이. 자, 그 예시가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수가 사막에서 금식한 기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fast가 금식이에요. 금식. 알겠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무슨 산에서 이제 뭐 보낸 시간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 렌트가 이제 사순절이래요.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을 준수한다. 여기서의 observation이 준수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사실은 원래 준수란 단어는 따로 있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observance라고 써요. observance. 이게 원래 명사로서 준수라는 뜻이에요. observe가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관찰하다라는 뜻 말고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어떤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observe의 원래 이제 명사형이 observation이 되면은 이제 관찰이 되고 observance가 되면 준수가 되거든요.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observation을 준수의 의미로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구어체스러운 아니면 좀 옛날식의 말투 약간 이런 쪽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석대로면 아닌데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준수의 의미로 그냥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observance를 쓰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40일이라는 기간으로 왜 늘렸는가? 뭔가 성경적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뭔가 좀 성스럽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쵸? 자, 그리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Others suggest.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대절이야가 제안하는데 Perhaps it was simply thinking. 자, 아마도 그것이 단순히 생각이었다고 제안한대요. 어떤 생각이냐? 대절이야, 동격입니다. 30 days wasn't quite enough time. 자, 30일이라는 거는요, 꽤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뭐 하기에 충분히? To burn out the disease. burn out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을 없애버리는데 꽤나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제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두 가지가 나왔네요. 크게 보자면요. 왜 30일에서 40일로 연장이 되었을까? 일단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이게 내용일치적으로 꽤 중요한 멘트예요. 방금 전에 말한 거. 어떤 거? 정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예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어떤 뭐 성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30일이 충분한 기간이 아니니까 40일로 늘렸다라던가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추측성이에요. 추측성. 팩트가 아니야. 그냥 스컬러들이 학자들이 그냥 예상한 거야.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고 한 거지. 이런 정확한 이유 때문에 40일로 늘린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투가 다른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도 있고 불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0일에서 40일로 연장됐다라고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불일치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 이 두 가지는 뭐다? 예측일 뿐이니까. 예상일 뿐이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보기문에서 완전 말도 안 되는 뭐 불일치의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이제 40일로 연장했다가 일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일치불일치, 특히 내신에서의 일치불일치는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모의고사에 비해서. 일치불일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그렇게 냅니다. 학교에서 애초에. 그러니까 애매하게 던져줘요. 원래 애매하게 던져주고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일치하냐, 뭐가 더 불일치하느냐 비교로서 푸는 겁니다. 원래 일치불일치.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0일에서 40일로 연장됐다라는 말이 만약에 내용일치의 보기문으로 나온다면요 그 보기문은 보류해 두셔야 돼요. 보류해 두고 얘가 뭐 일치다 불일치다 바로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보류를 해두고 다른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자,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It's arbitrary in a lot of different ways. arbitrary 하면은 인위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다양한 방식들에서 인위적이다라고 이제 어떤 뭐 이제 과학사 연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Why for instead of 30 or 5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 30이나 50이 아니라 40이냐? 왜 하필이면 40이냐?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인위적이란 건 뭐냐면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지들 멋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terms of the practice. 자, 여기서 practice는 관행이란 뜻입니다. 연습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 관행의 기간은 fical하답니다.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irregular, fically.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 the clock on quarantine. 그 격리에 대한 시간이 wouldn't start, 시작되지 않는답니다. until 나왔네요. 그럼 이거 뭡니까? not a until이죠. 됐어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자, 그러면 그 질병이 have run its course니까 그의 과정을 진행시킨다라는 거니까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의역을 하면은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그 격리에 대한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격리되지 않았대요. 정확히 40일 동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위에서 뭐 40일간 격리니 뭐니 그래갖고 뭐 그거 잘 안 지키면은 뭐 아까 뭐 30일 얘기 나왔을 때 뭐 안 지키면 뭐 지들도 격리가 된다느니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뭔가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막상 보면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어떠냐면은 원래 이제 밀접 접촉자면은 뭐 2주였나 4주였나 뭐 자가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어떤 학교들이나 학원들을 보면은요 밀접 접촉자가 있어요. 하지만
밀접 접촉자여도 코로나 그 PCR 검사했을 때 음성 나오면은 자가격리 없이 그냥 뭐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몰라. 그 기준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관행의 기간, 여기서 말하는 관행이라는 건 40일간의 자가격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일간의 그 격리라는 그 관행 자체가, 관행 기간 자체가 불규칙한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격리 시간이 이 질병이 활성화될 때까지, 즉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격리에 대한 시간이 시작되지 않는답니다. 즉 질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격리 시간이 시작된다. 됐어? 이렇게 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40일을 격리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뭐 38일 아니면 뭐 35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겠죠. 대충.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Especially those with money. 특히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quarantine could be optional. 격리가 또 선택적일 수가 있었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격리가 선택적이에요. 왜? 이어서 보자면 there are people, 자 사람들이 있는데요, who are able to evade quarantine. evade는 회피하는 거죠. avoid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There are people,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Who are able to buy their way out of quarantine. 자 이거를 직역하자면요, 구매할 수 있어 그들의 방법을. out of quarantine이니까 격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되겠죠. 됐어요?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격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아까 위에서 격리가 선택사항일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뭐 지금 뒷내용은 안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격리자야. 근데 이제 저기 뭐 그 질병관리청 이제 뭐 공무원한테 가고 돈 한 1,000만 원 찔러주면서 야 줄여줘. 나 2주간 격리한다. 4주 정도에 내가 야 이거 가져.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또 there are people,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who are able to just to leave. 그냥 그저 떠나버리는 거야. When quarantine was imposed. 자, 그 격리가 부과되었을 때, 자가격리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시행받았을 때, 그저 그냥 떠나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Until it was over. 그것이 끝날 때까지요. 즉 격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40일이라는 격리 기간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 결국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 이어서 말합니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네요. So, 그래서 the people who suffer under quarantine. 자, 격리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tend for the most part. 자, 원래 우리가 tend to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for the most part는 그냥 대부분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to be poor, 가난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가난이 어떤 사람들이냐? people who have a choice,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결국 여기에서 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격리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격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다 어떤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됐어? 그러면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까라면 까야지. 그러니까 격리 기간을 진짜 완벽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결이 되죠, 내용.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제 부연 설명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 이어서. 결국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quarantin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원을 했다. 그런데 이 격리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부연 설명하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역시나 또 내용 일치불일치적으로 출제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되셨죠? 자,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푸스를 좀 볼 건데,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해놨었던 이제 자습서로 이제 좀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요교재가 이제 좀 나온 지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막 그 예전에 막 그 어떤 협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예전에 만들어진 교재여가고요. 구문 분석이 돼 있긴 한데 이제 제가 팬으로서 이제 구문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세부적인 구문 분석보다는요
주어동사 보어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식어 표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볼 때 이걸 참고로 해서 채점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림푸스를 볼 건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강에 1, 2, 3, 2강에 1, 2, 3 그냥 이렇더라고요. 범위 자체가. 아마 여러분이 정규 수업 때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림푸스 다 하지 않았냐 지금? 올림푸스 안 했나? 해보지 않았냐? 사장님? 대민이도 해보지 않았냐? 태영이는 안 해봤나? 올림푸스 그래? 저기는 서원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기 또 반반 갈리네. 딱 이렇게 앉은 대로. 여기 이제 고인물 집단과 이제 아직은 맑은 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올림푸스 1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비고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교재들 중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지문이. 올림푸스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의고사 기반인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림푸스 지문들의 특성상 변형 문제를 출제하는 게 학교마다 굉장히 상이하더라고요. 보면은요. 이게 올림푸스를 가지고 출제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이게 2015 개정이니까 교과서가 개정되니까 2018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는 교과서가 첫 개정된 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온 교재가 이거예요. 보통 올림푸스가 5년 기준으로 이제 개정이 되거든요. 곧 있으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내후년쯤에. 그러면은 그때 이래로 정말 많은 학교들이 올림푸스를 부교재로서 써왔단 말이에요. 대화고나 정발고나 여러 가지 학교들이. 근데 그 학교들의 이제 시험, 그 올림푸스가 시험에 나온 거를 보면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요양문으로 출제한다고 치면은요, 그러면 요양문으로 쓸 수 있는 게 진짜 선생님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할 테니까 이거는 제가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수능 강의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요, 내용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림푸스 1의 이제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단어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단어는 좀 어려워요. 내용은 안 어렵지만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에 대한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점. 이런 거를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를 위한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소재를 보면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내용부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라고 나왔습니다. On the verge of는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e about to랑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be about랑은 이제 당연히 형태는 좀 다르겠죠. 지금 이제 풀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be on the verge of ing. 됐어요? 이게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건데요. be about to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알겠죠? 그럼 be about만 쓴다면은 some people may be about to buy the produc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가 몇몇 사람들은요 막 뭐뭐 하려 할 수도 있다. buy the product 제품을 막 사려 할 수도 있고요. whereas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may never have heard of it. 자, may have heard니까 조동사에 have PP 나왔죠?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이제 내용 파악을 해볼 거야. still others 하면요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또 다른 사람들은 may have an interest 관심을 가질 수도 있대. 뭐에 대해서? in the product 제품에 대해서. 하지만 do not have any money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제품에 관심은 있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죠. 예. 맨날 이제 즐겨찾기 장바구니만 담아놓고. 예. 자, while 반면에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aware of. be aware of 하면은 뭐뭐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뭐뭐를 알고 있다. 자, 그럼 알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the product 그 제품을요. 하지만 are not yet interested. 아직 관심이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others 나오네요.
might be interested. 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do not at present. 현재는 have a need.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for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해서 and so forth.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 두 문장이 사실상 도입부인데요. 이 도입부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사람들의 제품 구매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두 문장 읽은 걸 이 도입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도입부. 키워드만 좀 쓰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의 상품 구매입니다. 일단 이거죠. 이거에 대한 건데 이 상품 구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라고 할까? 구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 이게 어떻습니까? 서로 다 다르죠. 그렇죠? 전부 다 다르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예시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제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새로 나온 버전 에어팟 좀 사려고. 에어팟이 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에어팟 사고 싶다. 하지만 난 돈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제품 나 에어팟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 근데 뭐 에어팟 뭐 나한테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어팟 갖고 싶다. 근데 뭐 사실 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요?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다음에 나오는데 마케터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터들은요 need to 뭘 필요가 있는가? be aware of these stages. 이러한 단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and 그리고 be prepared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하도록? to act at the appropriate time 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도록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주제겠죠. 사실 주제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지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요지, 뭐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각자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요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마케터들이 이걸 신경 써야 된다. 결국 이거죠. 그렇죠? 마케터는 뭐야? 물건 판매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홍보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소비자의 각기 다른 뭐라고 할까요? 니즈라고 할까요? 그냥 니즈라고 표현할게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이거죠. 왜? 그래야 물건을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쉽게 예시를 들자면요. 여기에서 지금 구매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갖다 팔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몰라. 그럼 이제 마케터들이 뭘 신경 써야 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에어팟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에어팟 제품을 좀 알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제 버스에도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붙이고 지하철에도 붙이고 좀 뭐 이제 뭐 연예인 뭐 좀 유명한 사람 써갖고 CF도 찍고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또 관심은 있지만 돈이 없대요. 이때 그러면은 뭐 수능 곧 있으면 끝나니까 뭐 수능 행사에 갖고 좀 뭐 할인해야겠다.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좀 싸게 좀 내놔야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네. 또 어떤 사람들은 제품은 아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어. 그럼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이제 예능 같은 데다가 사람들이 에어팟을 뭐 이제 자연스럽게 뭐 끼게 해갖고 이제 뭐 간접 광고로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현재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극적인 뭐 바이럴 광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팟이 없다라는 거는 뭐 너는 지금 인생을 손해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이 예시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제품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겠죠. 각기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케터들은 이러한 단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들이 뭐야? 앞에 말했던 것들. 이걸 일단 알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도록 준비가 되어야겠죠.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저 타이밍에는 저렇게 마케팅을 하고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예시죠. 어렵지 않죠? 다음 내 볼게요. For example. 자,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있는데 who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이제 막 구매를 했어. 그들의 첫 집을 구매한 커플이야. 얘네가 will not currently 현재는 be in the market 시장에 있대요. 있지 않대요. 있지 않을 거예요. To buy another larger house 또 다른 더 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얘네가 이미 집을 샀잖아. 근데 얘네가 또 더 큰 집을 또 산다고 얘네가 또 이 시장에 뛰어들겠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제 막 샀는데 여러분이 에어팟을 오늘 샀어. 더 좋은 에어팟 없나 하고 여러분이 과연 알아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미 샀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없겠죠. 하지만 very well 아주 분명히 very well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쓰면 돼요. 아주 분명히 might be 있을 거랍니다. 어디에? in the market 시장에 있을 거래. 뭐 하기 위해서? to buy another larger house 또 다른 더 큰 집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있을 수 있대. 언제? in 5 to 7 years time. 여기서의 이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야. after의 뜻이야. 그러니까 5에서 7년. 여기서 전치사 to는요 물결이라고 보면 돼. 물결. 됐어요? 물결이 뭐야? 이거 5에서 7 할 때 이 물결 말하는 거야. 됐죠? 그럼 5에서 7년 정도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됐어요? 여러분이 에어팟을 샀어. 오늘 샀어. 그러면은 에어팟 더 좋은 거 있나? 안 알아본다고. 어차피 이게 최신 버전일 테니까. 그런데 너네가 그 에어팟을 5년을 썼어. 그러면 이제 새 거 좀 사야지? 이 생각 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적절한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거. 됐어? 내가 만약에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샀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이 제품을 샀어.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 다음 단계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렇죠? 남아있는 거 일단 뭐 팔긴 파는데 이미 8만큼 팔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한동안은 이 에어팟을 사러 안 올 거라고요.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난 이제 에어팟 개발해갖고 뭐 노이즈 캔슬을 좀 더 뭐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다른 기능이나 편의성을 넣는다든가 디자인에 신경을 쓴다든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로 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1000만 명이 사놨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됐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when이 나왔는데 콤마하고 when이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when은요 관계부사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 여기서 이제 자수에 보면은요 and then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and then 해석하면 뭔데요? 그리고 그때잖아.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되냐? 이 부분에서는요 in이치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in이치예요. 물론 in을 맨 뒤로 보내도 된다. in을 여기로 보내도 돼. 그러니까 which perhaps they have started a family or are earning in 이렇게 써도 된다. earning more money in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마도 그들이 have started 시작했을 거예요. a family 가정을 시작했을 거다. 가정을 시작했을 거다라는 거는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애가 생겼을 거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are earning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목 문제였거든요. 올리포스 1강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부분을 보면은 이제 원문이 나와 있고요. 원문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정답이 2번이다라고 이제 왼쪽 상단을 보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이제 보기를 보면은 contact consumers when they are ready to bu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과 접촉해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걸 좀 더 달리 말하자면요. 어떤 소비자의 각기다른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해서 끝이 아니라 파악해 플러스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라는 내용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적절한 시기.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목에서도
구매할 준비가 됐을 때 그들과 접촉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구매할 준비가 됐어. 그럼 이때 접촉하라는 건 이때 홍보를 하라는 거겠죠. 이때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니즈를 파악해.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홍보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외로 마케팅에 대한 얘기지만 홍보라는 단어는 안 나왔죠.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약문 같은 거 쓸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법적 포인트 잡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법 포인트를 몇 개 좀 잡아보자면요. 일단 그 순서로서는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왼쪽에 이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BAC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 왼편에? 이 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은 그 원문, 우리 방금 전에 수업한 거 보면 요 부분 보면은요 왼편에 이렇게 그 B, A,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순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서연아 여기 나와 있다. 그거 안 받았는데. 이거 안 받았다고요? 그거 뭐예요? 그거 태영이는 있는데? 그거 있잖아. 그거예요. BAC로 있어요. 미치겠네. 여기 BAC 있잖아. 아니 안 바뀐 뭐란 봐서 내가 이거를 어제 밤에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고 니네 거 출력하면서 내 거 같이 출력한 건데 이게 없을 리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지금은 내가 확대해갖고 여기 안 보이는데 이렇게 BAC 지금 전형 문제 뭐로 나오냐 얘기하고 있었잖아. 순서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순서가 이렇게 BAC로 나올 수 있다고. 집중 안 하네 이것들이.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어법으로도 좀 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어법으로 이제 출제할 만하거든요. 하나씩 좀 보자면 일단 초반부에 보면 some others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다 체크는 해줄게. some이랑 여기 others, 여기도 others, 여기도 others, 여기도 others. 됐죠? 여러분이 암기하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전부 다 others로 나왔으니까. 몇몇 사람은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고 이런 겁니다. 디아들도 쓰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아까 말했던 may have pp 나온 거. 조동사의 have pp니까. 조동사의 have pp는 다시 한번 보다 과거를 해석한다라는 거죠. 과거를 해석한다. 지금 막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조동사의 have pp는요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기준보다 이전 시제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완료의 의미. 기준보다 이전 시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까봐 또 설명을 해줄게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may have pp 이렇게 나오면은 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기준이 되는 시제는 얘거든요. 주절에 있는 여기 maybe. 얘 현재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떤 시제가 될 수 있는가? 저 기준보다 이전 시제인 즉 과거 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료 시제가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시제가.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제 시제를 우리가 어떤 걸로 규정 지어야 되는가? 해석으로 하는 거죠. 해석으로. 앞에 내용을 보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품을 막 구매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다. 현재 완료의 경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완료의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완료의 의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법으로 나올 만한 게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그 아까 주제문 3번 문장입니다. 3번 문장 보면은요. Markers need to be aware of these things and be prepared. 요 부분은 좀 괜찮죠. 여기에서 이제 출제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는 병렬 구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B.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요 B를 생략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생략해도 됩니다. 이 B 생략해도 돼요. 여기 있잖아. 그렇죠? 얘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 가능이에요. 생략 가능. 그러면은 만약 나라면요. 시험 어떻게 낼 거냐? 나는 일단 B를 무조건 생략할 겁니다. 그리고 이 prepared를요. prepare라고 쓸 거예요. 저는. prepare. 동사원형으로 쓸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prepare, B, 둘이 병렬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aware랑 병렬이에요.
선생님 얘는 PP가 아닌데요? 왜 얘랑 병렬입니까? 여러분 병렬 구조의 1순위는 뭐냐면요 같은 형태끼리 묶는다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병렬 구조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요 동이랑 품사끼리 연결한다가 정의예요. 동이랑 품사끼리. 여러분 ing, and, pp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묶을 수 있어.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야. 품사. 얘가 형용사고 얘가 형용사야. 근데 얘가 형태나 해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 그럼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병렬 구조는요 1순위가 품사예요. 품사. 어웨어는 품사가 부사예요. 아니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도어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흔히 비동사의 pp 쓸 때 얘를 수동태라고 해갖고 흔히 얘를 동사로 묶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B가 동사고요 PP가 보어예요. 보어. 형용사 보어야. 얘도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aware라는 형용사랑 prepared라는 형용사랑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aware에다가 ed 붙이면 큰일 나죠. 얘는 동사가 아닌데 ed를 배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B를 생략하고 얘를 동사 원형으로 밑줄 쳐갖고 문제 낼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준비되어야 된다. 됐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그 다음 문장에 for example 나와 있는 문장에서요 두 번째 부분 보시면은 별거 아닌데 이 부분 여기 another 부분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소부정사 여기도 뭐 낼만 하고요. 그 다음에 when도 낼만 합니다. 요 3개 정도 되겠네요. 요 3개 정도.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투부정사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구매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 있을 것이다. 더 큰 집, 또 다른 더 큰 집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고 문맥상 또 다른 더 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적절하니까 투부정사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여기서 another를 쓴 이유는 뭐냐? another, the other, other 세 개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2개만 나와 있는데 another, the other, other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other와 another의 차이는 아주 쉽습니다. other는 뒤에 복수가 와요. 근데 another는 on이 붙었죠. on이 붙었으니까 얘는 단수가 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another 써야 돼, other 써야 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이건 껌이에요. 왜냐면 뒤에 large house 단수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단 other는 탈락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the other는 왜 안 되는 거냐? 얘들아 the other나 the other즈 더가 붙어 있으면요 나머지라고 해석해요. 나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 other house면요 나머지 한 집이 되는 거고 the other즈면 나머지 싹 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the other는요 여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전부예요. 나머지 전부. 나머지 하나, 나머지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집을 하나 샀대. 근데 얘네가 나머지 집을 산다고요? 그럼 이 첫 번째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을 다 산다고? 완수도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또 더 큰 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더 큰 집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웬 부분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 관계부사. 뒤에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된다. 다만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다? 위치로 변형하고 여기다가 in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관계부사 문제 풀 때 정말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 뭐냐면은 앞에 시간 나왔네? when 써야지? 이거는요 절대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보고 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보고 우리가 고르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앞에 시간 나왔으니까 when을 써야 된다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람 아니니까 위치 써야지. 이 말을 왜 안 하는데? 사람 아니니까 위치 써야 되죠. 됐어? 이 말을 왜 안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보고 우리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뒷문장 구문 분석을 통해서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속지 마시고요. 고1에서 잘 나옵니다. 특히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쉴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뭐요?
없을 것 같아. 어, 이설이? 나도 20밖에 안 하잖아. 어? 20밖에 안 하잖아. 학교는 겨우 근데 27. 그래 27%라고? 밖에 막 아지랑이 아지랑이? 이거 28도임? 근데 몰랐어. 시험 보는 거 하고 있나?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할까? 뭐야? 나도 오늘 학교 가니까 우리랑 분위기 오늘 살짝 학교가 금방 이세야 너 음악 할 거야? 미술? 아이씨 음악 하자 끝났어. 맞아 아니야 그때 분명 근데 정명할 수 있긴 하 10월 달인가? 그때 10월 20일 어떻게 알냐? 뭐 했는데? 음악 그래서 미술이 너 헬기쌤 그래서 미술이야 니네 아 니네 나는 안 하고 싶어. 아 음악할까? 근데 나는 뭔지 뭐? 생평가 하기도 싫어. 맞아 같이 하잖아 괜히 나?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사람 없어. 아 오바야 진짜 튕기생 축하하고 그냥 나가야지. 무심하면 되죠 뭐라 아야 아 현주쌤 만났으면 현주쌤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왜 했다고? 나 지금 실수를 안 음악 하겠으니까 이 동아리에서 현주쌤 아니야? 그래서 맨날 마마 수업할 때 마마 계속 대답하라고 영상 켜야지 처음에 좀 켜다가 내가 짜증나서 그냥 안 켜고 잤거든. 근데 이제 안 나와서 아무도 안 켜고 있어 그거 안 한다고? 아니 근데 그 현대 문학 강좌랑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들어봤는데. 그리고 에이시야 아 그래? 아 그러면 영어 할까? 바꿀까? 영어 나 기아 왜? 너 기아 있잖아 그래 기가 있는 것 같긴 해. 살좀 쪄. 자 한번 보자. 기아 요새는 수학이 기하만 한다면서 벡터를 안 하고요. 네. 아예 과목이 없는 거예요? 네 공대 가서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났네. 공대에서는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로 다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첫 해는 제가 그 대학을 제가 두 군데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제가 공대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1번 그러니까 그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객관식이 없습니다. 올사수형이에요. 시험 문제도 안 많아요. 한 4, 5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1번 문제가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한 이렇게 써 있어요. 끝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일단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요. 문제가 영어로 나옵니다. 우리 학교는 그랬어요. 수학 문제인데 영어로 나왔어요. 일단 그거 해석하는데 한 5분 걸렸어. 문제 해석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데 애들이 어떤 거냐면 애들이 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나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한쪽 평면이 있고 이쪽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을 각각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 이 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삼수함 그래프 형식으로.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뭐 벡터 값이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 미적 1이었나 미적 2 할 때였나 아무튼간 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문제를 해석하는데 5분 걸리고 이거를 이제 푸는데 이제 또 한참 걸리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는데 벡터를 안 배우면은 어떻게 하지? 혹시 이과인 사람 있어요? 재민이?
넣네요. 아니 벡터를 안 보였는데. 자, 쓸데없는 얘기하고. 프랙티스 2로 가겠습니다. 1강의 2번. 1강의 2번은요 굉장히 변형으로 출제할 요소가 많이 보였어요.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 부분을 위해 좀 잠깐 보자면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후세에 넘기는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Few philosophers하고 나왔잖아. 근데 few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정어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와 있으면요 동사를 부정하면 돼요. 해석할 때. 실제로는 philosopher를 수식하는 거지만. 자 그러면 거의 없는 철학자들이 부인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철학자들이 거의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몇몇 철학자들은 거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를 부정하지 않을 거냐? 대절이하를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대절이하를 보자면 human beings, 인류가 are to a great extent, 대부분 historical, 역사적이라는 것에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인류는, 인간은 대부분 역사적이래요. 인간이 역사적이다. 근데 역사적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 대절 이하에서 해주는 겁니다. 동격이 되는 거예요. 이 대절 내용이랑 앞에 나와 있는 대절 내용을 지금 대시로 연결하고 있죠. 이게 뭐야? 동격 표시한 거야. 동격 표시. 자, 즉 무슨 말이냐?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우리는 과거로부터 어떤 것들을요 상속받는 거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change them. 그것들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pass that. 그것들을 건네줍니다. onto. 어디로요?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 그럼 역사적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에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후세에 전달한다. 됐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역사적이라고 한마디로 퉁친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역사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로 나올 수 있을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됐어요? 역사적이라는 한마디에 지금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함축어니까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요, historical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자, 이어서 볼게요. Language,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언어는요, is something, 어떤 것인데 that will learn and change. 우리가 학습해서 변화시킨 어떤 것이랍니다. as 뭐 할 때? we use it.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여기서 그것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학습해서 변화시킨 것이랍니다. 뭐가요? 언어라는 게. 자, and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것이 is true of science. true라는 게 나오면요, 얘들아 유효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true가 유효한. 됐어요? 근데 사실이라고 해도 돼.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과학에서도 사실이다 라고 나와 있죠. 즉 과학에서도 유효하다 라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즉 무슨 말이냐? 과학자들이 start with 하면은 뭐뭐로 시작하다, 뭐뭐로 시작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A body of theory, a body of는 그냥 많은이라는 뜻이야. body of, 많은. 자, 많은 이론으로 시작을 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go on 진행합니다. 계속한대요. Either to confirm, 계속해서 뭘 한다? confirm을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to disconfirm it, 그것의 부당성을 증명하거나. 됐습니까? 이렇게 된대요. 자, 얘네가 각각 이 예시에서 상징하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이라는 거는요, 요 3단계를 거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언어에 대해서 예시가 나왔는데 언어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학습하고 변화시킨 것이 바로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요쪽에 가깝지 않아요? 과거로부터 물려받는다. 기존에 있던 언어를 배운다는 거니까 과거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은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 change는 말 그대로 변화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볼게요. 똑같은 게 과학에서도 유효하다 했는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내가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걸 과거라고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과거. 얘 같은 건 뭐예요? 변화죠, 변화. 그렇죠? theory 뭐예요? 과거잖아. 그렇죠?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컨펌하거나 디스컨펌 한대요. 그럼 컨펌하거나 디스컨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변화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렇죠? 이거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부당성을 증명하거나 하니까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그럼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다라거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언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어쨌든 뭐다? 역사적이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인간은 역사적인데 여기서 인간이 역사적이라는 건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뭐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역사적이라는 거야. 어떻게 된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서 언어도 그렇고요. 과학도 그렇다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이어서 보시면 the same is also true of 또 나왔네요. 그럼 똑같은 것이 또한 유효하대요. 뭐에 있어서요? social institutions, 사회 제도에 있어서도 또 유효하답니다. such as 나오는 예시죠. 자, 예를 들어서 the family, 가족이나 the state, 주나 뱅크, 은행이나 church 있으니까 이제 교회라던가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사회 제도들 또한 이 과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most of which 그것들 중 대부분은요 are modified forms랍니다. 변형된 형태랍니다. of earlier practices or institutions라고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요 modified고요. 그 다음에 earlier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어휘적으로 중요합니다. 어휘적으로 됐어요? 잘 봐요. 앞에 나온 내용은 뭐였습니까? 똑같은 일이 사회 제도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족, 국가, 은행, 교회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사회 제도가 똑같이 적용된대요. 이 역사적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것들 대부분이 어떻다? 이전의 관행이라고 했어. 지금 저기에서. 그럼 이전의 관행이라는 게 뭔데요? 이거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전에 그랬었잖아.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서면서 변형된 형태가 지금 오늘날의 형태라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변화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또 이어서 볼게요. Human beings therefore. 자, 따라서 인간은 never begin. 절대로 시작하지 않는답니다. Their existence. 그들의 존재를요. From scratch. 자, 이런 단어가 여러분이 좀 잘 모를 수 있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수고로 그냥 암기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알겠죠? From scratch. 아무런 준비 없이. 자, 그럼 여기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존재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런 준비 없이라는 건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것 없이 이거 아닐까요? 됐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것 없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됐어요? 준비라는 건 뭐예요? 사전 준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준비를 해놓고 뭔가 뭐 변화를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반이 필요하죠. 기반. 뭔가가 있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뭔가 우리가 변화를 줄 거 아니냐. 그렇잖아.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기반이 뭐가 필요해? 기존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의 스마트폰이 있어야겠네? 근데 이 기존의 스마트폰은 뭡니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인류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변화를 줄 수 없다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변화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맞아? 밑줄 쳐놓고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걸 골라라. 함축 의미 추론. 우리 모의고사 21번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밑줄 쫙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면은 우리는 변화를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하지만 인류는요 항상 begin their existence 그들의 이제 존재를 시작했다랍니다. 여기서 human beings랑 begin their existence는요 실제 원문에서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앞에 근데 반복되는 말이라 생략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항상 뭐한다?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어떤 맥락, 어떤 종류의 맥락 안에서 어떤 종류의 상황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시작한대요. 근데 그 상황이란 게 뭐냐? 즉 이런 상황인데 대절 이하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화한다는 말 대놓고 나왔죠. 됐어요? 즉 변화하는 상황인데요. 또 나옵니다. 동격이 때때로
radically within a single 맞나? 잘 안 보인다. single generation. 자, 됐죠? 그러면은 단 하나의 세대 안에서 근본적으로 가끔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은 절대 준비 없이 어떤 존재를 시작하지 않아. 항상 어떤 종류의 상황, 즉 변화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가끔씩은 뭐다? 한 세대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는 change, 이 change가 생략된 겁니다. 즉 한 세대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말이 좀 어려운데 마지막 말이 사실상 주제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여기 시작점이 여기죠. 여기가 주제예요. 주제. 여기가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무슨 뭐 존재를 시작한다, 뭐 근본적으로 뭐 변화한다, 상황 속에서 변화한다, 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인간은 뭐다?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것 없이 뭔가 그들의 존재감을 펼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들의 존재감을 펼치려면 뭐 해야 된다? 어떤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펼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 우리가 변화를 하고 나면 후세에 이제 전달을 한다라고 이제 아까 초반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후세에 전달하기 전에 그냥 한 세대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 세대 안에서 그게 뭐 radically, 급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은요. 어떤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물려줘. 그럼 다음 세대는 그걸 받아가고 또 변형시켜서 또 물려줘. 이게 일반적인 역사적인 상황인 건데, 근데 그러하지 않고 그냥 지금 물려받고 변형을 시키고 여기에서 또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세대 안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물려줘.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한 세대 내에서 급진적으로, 이 radically라는 게 원래 급진적으로라는 뜻인데 여기서 근본적으로라고 나왔고, 급진적으로 그렇게 때때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마지막 문장을 주제라고 잡았지만 이 과정이 나온 게 사실은 어디입니까? 첫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앞에 첫 문장에서 말했던 걸 다시 말하는 주제 재진술 문장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정확한 주제는 어디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여기 첫 문장이 사실상 주제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절 내용이죠. 대절 내용. 여기. 됐습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결국 대절이 주제예요. 대절이. 뭐 필로소퍼니 뭐니 저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야? 대절 내용이에요. 대절 내용. 그렇죠? 자, 이 글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출제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교재 맨 상단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변형으로 낼 만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게 함축 의미 추론이 빠져 있거든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첫 번째 부분.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형으로 낼 만한 거, 요약 낼 만합니다. 요약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법 출제하기 좋고요. 어휘 출제하기 좋고요. 빈칸도 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도 되게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순서는 별로라 생각해요. 여기 기본 찬스에는 순서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순서는 별로라 생각해요. 순서로 만약 낸다? 고맙습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이거는 그냥 땡큐베리 맛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일단 빈칸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연결사는 그냥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 for example 보이죠? 네 번째 문장에 therefore 보이죠? 됐어요? 그걸로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사 해결됐고, 그 다음에 빈칸 아까 얘기했죠? historical. 그렇죠? 여기 얘기했고. 그럼 빈칸 해결됐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휘부터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휘로 내려가는 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few. 지금 체크하는 건 어휘로 낼 만한 거예요. 어휘로 낼 만한 거. few, deny. 두 번째 문장 건너뛸게요. 세 번째 문장에 modified 나와 있어요. modified. 여기. modified.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는 changes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크한 것 정도가 어휘로 출제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들. 얘네들이 어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것들은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법은요, 지금 사실 책에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 that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이즈 부분에 체크가 돼 있죠? 이 부분. that은 여기서 체크를 해주세요. that is. 그 다음에 most of which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래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얘는요. 아래 설명을 보면요. most of them은 틀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most of which가 뭐랑 똑같다? and most of them이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형해서 될 수 있어요. and most of which 쓰면 틀립니다. 됐어요? and most of them 또는 most of which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야. 알겠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낼 만한 게 또 뒤에 아래 보면 that이 있거든요. 여기 that changes and that 요것도 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은요. 제가 요약문을 써드릴게요.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쓸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요형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로서 시작하여 모든 관행과 제도를 과거의 인물로부터 계승하고 변화시킨 후에 후세에 전달한다. 사실 후세에 전달한다라는 내용은 빼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1, 2번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후세에 전달한다는 없어도 돼요. 그냥 계승하고 변화시킨다 이러고 끝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숙제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강 3에서 진행합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